아니, 좀 희한하게 진짜 수능이 가까워지면 추워져. 와, 저번 주까지 에어컨 틀었는데 갑자기 보일러 틀어야 돼. 그리고 이 싸늘한 쎄한 느낌이 이제 오는 순간 아시죠? 그것이 수능이라는 거. 한 3번 정도 남았네. 예. 못 푼 사람 푸시고 필기할 사람은 필기 해주시고 3분 뒤에 딱 시작하려니까. 이거 일단 어디 적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적고 있나? 한 2분 적고 다시 저쪽으로 1분 갑시다. 거의 다 풀고 지금 필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썰 좀 풀게요. 여기 잡아요. 여기 쌤. 여기 2분 적고 저쪽 1분. 뭔 썰을 풀지? 역시 내가 수능장에서 우리 고사장에 5명만 시험 친 얘기 한 적 있냐? 앞에 있는 학생이 마이크 안 들려요? 들려요? 앞에 있는 내가 두 번째 자리였고 앞에 있는 친구가 약간 얘기했나 혹시? 안 했니? 안 했어요? 올해 안 했나? 옛날에 했나? 아 물론 죄송해요. 이제 재수생들 이제 작년에 듣고 재작년에 또 듣는 이제 세 번째 듣겠네. 미안해. 그냥 생각나간 얘기야. 이게 3년 전만 해도 아침 8시 40분 가서 시험 치라면은 진짜 거의 한 출석률이 80% 90%야. 근데 이제 유난해. 왜 우리 학생들은 8시 40분까지 오라면은 죽어도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거 10시 반부터 치냐? 10시에 딱 치잖아. 일단 이걸 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걸 쭉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줌이 있으면 그 확 들어와 한눈에. 뭔 얘기인지 알지? 딱딱 클릭하면 자세히 보여.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봐주려는 거야 여러분 문제 풀이를. 알겠어요? 제발 좀 참석하세요.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올해 학생들이 이제 유난히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고1, 2가 다 날아갔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쳐야 되는데 3, 4월 학평, 뭐 7월 학평 이런 학평을 쳐본 적이 없어. 고3 돼서도 안 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심지어. 충격적이야. 그래서 실전 느낌을 너무 몰라요. 그게 이제 10월 학평 때 확 왔던 것 같아. 근데 실전은 여러분이 겪어봤겠지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전감을 좀 느껴보라고. 왜? 그렇게 영상 딱 띄워놓고 쯤에서 이렇게 다른 애들 문제 푸는 그 화면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 몰입되는 느낌이 확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지켜본다는 느낌과 내가 피드백을 준다는 그 느낌 때문에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다 압박감이고 결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스트레스로 수능날 와요. 그걸 연습시키려는 거야. 근데 전에 얘기했지. 내가 시험 치고 있는데 자꾸 선생님이가 이거 했다고. 그 썰은 풀었을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2008년에 서울대를 들어가고 나서 2008년 입시니까 2009학년도 수능을 쳤겠죠? 그리고 2010학년도 수능을 쳤을 거고 2011학년도 2011학년 수능을 계속 쳤는데 이유는 학생을 가르치려면 나도 수험생 입장에 돼봐야 된다. 이게 나의 논리였고 이제 그 논리를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이 이 이후에 많이 좀 생겨나셨는데 이때까지는 날이 살아있어요. 제가 진짜 시험 잘 쳤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되게 재밌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이때였던가 이때였을 거야. 이때 있었던 일이야. 근데 경기도 광주에도 제가 살 때고 그때 시험을 쳤는데 내가 수리 가형 이과 시험을 쳤고 근데 이때는 문과로 이제 제2교육고 차고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제2고도 쳤어. 근데 존나 웃긴 게 경기도 광주시에 고등학교 3개밖에 없으니까
시험 치는 애들 자체도 별로 없어. 그렇지만 보통 20명에서 24명 정도를 채우는데 이과인데 제6고 선택한 애들이 5명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짜 5명이 시험 쳤어 이렇게. 이것도 존나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날 진짜 나는 되게 심각했어요. 왜 심각했냐면 비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가 심각했냐면 막 이러잖아. 우리 시험장 옆에서 있는데 막 다리 존나 떠는 애들도 있고 막 존나 막 맨날 홀짝홀짝 먹는 애들 있고 그날 뭐 초콜릿 막 이만큼 먹는 애들도 있고. 근데 얘는 후각이 문제가 있어. 후각이 냄새가 너무 났어. 내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진짜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애가 한 2달 정도 안 씻은 느낌이야. 머리 떡지고 이런 느낌 자체가. 그래서 되게 나는 심각했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멘탈이 완전 나갔었어. 나중에 혼자 이제 나는 왜냐면 이미 학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느낌 잡으려고 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좀 한편으로 이런 썰을 애들한테 풀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여기 계속 있긴 했었지. 나중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귀마개를 이제 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귀마개를 어디서 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상황이 터지면은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대놓고 냄새나 이러면 안 되고 선생님 잠깐 해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펄스 너무 내놔서 그러니까 그럼 자리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빈자리 만들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대여를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양호실 가서 좀 치게 해달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방법들이 있어.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능날 변수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수능날까지 변수도 상당히 많고 문제는 그런 변수들이 다 운 좋게 다 잘 맞아 떨어질 리가 없고 원래 여러분 고3 때 대학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고3한테 제일 유리해요. 원래 입시는. 정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수한테는 정시가 잠시 유리할지도 모르나 이게 재수삼수라잖아요. 어떤 변수가 들어오냐면 성인이란 변수가 들어와. 그런데 솔직히 고3에서 재수나 삼수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도기에 껴있는 애들에 위한 어떤 문화가 되게 전무해요. 당연히 너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지 성인이 아니야. 근데 또 성인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야 되는 애들이야. 클럽을 가도 되지만 가면 안 되는 애들이야. 이 애매한 그 위치가 되게 이상한 상황을 자꾸 만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하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입시라는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뭔가 특수 목적 대학들을 가기 위한 재수 삼수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 평생을 결정하고 평생에 필요한 관문이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가 특수 목적 대학이 딱히 아니야. 특수 목적에 있는 과들이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의대, 뭐 교대, 뭐 치대, 약대, 한의대 뭐 이런 데가 아니야. 또는 무슨 뭐 해양대 이런 데가 아니야. 뭐 사관학교 이런 데가 아니야. 그런 학생들은 항상 했던 얘기지만 빨리 끝내버려야 되고 빨리 끝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련은 안 남겨야 되고 후회를 안 남겨야 돼. 근데 미련과 후회가 남는 일은 딱 하나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내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즘 살면 사니까 잘 안 떠올랐던 옛날 기억들인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2배를 살았던 40이 되는 이 시점에 이제 2달 뒤면 저도 이제 40이 되고 40이 되는 이 시점에 제가 20년 전 기억을 다시 한번 막 되살려 보니까 다 떠올라요. 근데 떠오르는 과정에 문득 이제 어제 확 떠올랐던 건 뭐냐면 한 12년 전쯤에 썸 탔던 애야. 그 친구가 계명대 의대를 다녔어요. 어제 이제 대구 수업 갔다 오다가 계명대 의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했던 건데 그 친구는 사실 별로 미련이 남진 않아. 그냥 썸만 탄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 다음에 만났던 친구를 꽤 오래 사귀었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어떤 미련이 남냐면 되게 미안한 미련이 남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뭐 사귄 지 뭐 5년 10년 지나가지고 기억도 흐릿해져서 잘 살고 있나? 정도의 생각도 안 드는 친구들이 있고 계속 뭔가 내 생각에 발목을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뭐냐면 내가 미련 남는 행동을 했던 친구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내가 사귐의 관계에 있어서 내 스스로한테 뭔가 떳떳하고 내 스스로한테 뭔가 할 일을 잘했다면
전혀 미련이 남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도 어떤 한 친구는 내가 왜 그때 그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지 못했을까? 또는 왜 내가 그런 미안한 일을 남겼을까? 이런 되게 미련이 계속 남고 후회가 계속 남더라고.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왜냐면 수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과정과 단계들이 있어. 여러분 뭐 나중에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게 있거든. 저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 차원으로 넘어가지는 못해. 인간은 사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5살, 10살, 15살, 20살, 25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5살 때까지는 다른 거 없어. 밥만 잘 먹으면 돼. 잘 뛰기만 하면 돼. 잠만 잘 자면 돼. 그래도 너희는 성공이야. 그런데 10살이 됐을 때, 15살, 20살이 됐을 때, 20살, 25살 됐을 때 여러분한테 바라는 삶들이, 여러분이 겪어내야 되는 삶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성공적으로 못한 친구들은, 또는 이걸 성공적으로 못한 친구들은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도 여기에 자꾸 발목이 잡혀. 그럼 어떻게 되냐? 25 먹고도 30 먹고도 수능을 다시 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미련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딱 하나야. 30일 남았잖아요. 그냥 죽을 듯이 하세요. 수많은 강사들이 얘기할 거야. 끝났다. 컨디션 조절 잘해라. 개소리예요. 수험생활 나만큼 많이 해봤어? 수험생 나만큼 많이 봤어? 아니에요. 이 30일이 가장 결정적인 시기고요. 이때는 잘 들어. 유지를 해줘야 되는 시기야. 최소한. 공부가 뭔가 느낌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수능날이 다가왔다는 압박 때문에 그 작은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각을 굉장히 크게 벌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뭐 수능 30일 남았네, 뭐 뭔가 긴장이 되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존나게 해야 돼. 그런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공부량 때려 박아야 돼. 뭐 바뀔 게 있겠네. 올해는 존나 바뀔 거예요. 올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데. 잘하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재미없는 썰로 갔을까? 자, 봅시다. 이 질문은 이제 비평지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한 질문인데, 비평문은 기본적으로 비평교육에서 왔고, 비평교육에서 비평문을 가지고 작품의 감상 중고로 세팅해서 작품 감상하는 하나의 문학 사고방식을 세팅하기 위해서 평가원에서 연구해서 교수님들이 연구실적 인정받아서 평가원 교수님이 유명됐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고 유형이에요. 당연히 얘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니 문학 베이스고, 그래서 개념어들 읽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 준거라는 건 논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이치에 맞아야 돼. 따라서 독서의 구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비평문을 털어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독서 구조로 털되 문학적인 이론, 개념들이 있으면 잘 체크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이건데 학생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보기를 우선순위를 둘라 그래. 제발 좀. 보기는 여러분 제일 준거 가치가 낮아요. 준거 가치가 가장 높은 거는 작품 해석에 해당되는, 즉 비평이고요. 그러니까 비평문에 작품 해석이 나와 있잖아. 그냥 그걸로 풀면 돼. 선생님, 비평에는 있는데 작품에는 안 보였는데요. 그래도 비평이 맞는 거야. 알겠어요? 비평이 절대적으로 1순위 준 거고요. 2순위 준 거는 작품에 있냐 없냐고요. 3순위 준 거는 보기에 있냐 없냐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비평에 나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걸로 다 고르면 돼. 이해됐어요? 비평에 있든 없든 잘 들어. 비평하고 작품하고 일치되면 상관이 없죠. 꼭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 비평하고 작품이 다를 때 문제가 생겨. 그럴 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평이 우선이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같을 때 문제가 안 돼. 다를 때는 당연히 예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를 때는 당연히 작품으로 가는 거야. 잘 기억해두세요. 논리 우선순위야. 자, 그러면 이 지문을 간략하게 제가 주제구조로 잡아봤는데, 이게 전형적인 비평문에서 이거 누가 쓴지 알 것 같거든. 이 교수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뭐냐면 고려소교라는 우리의 독자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 장르 형성과 장르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랑 얘예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독자성이 무엇이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필기해 놓으시고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면 좋은 거고 안 떠올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중국에서 왔지. 어쨌든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만 왔냐가 아니야. 우리 독자적 특색이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게 세 가지인 거고 이게 가장 정보가치 높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항 설계를 한 거예요. 자, 3단락에서 그러면 중요하게 또 다루는 건 뭐냐.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인 거야. 보통은 상층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상류계층이 하는 거를 내면화, 외면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상류 문화 또는 상층 계급이 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 화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보통은 상층 문화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줘요. 당장도 우리가 복식이 다 서구 문화잖아. 왜냐하면 100년 전 근대 시기에는 서구 문화가 상층 문화였으니까. 자, 그런데 희한하게 얘는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층 문화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상층 문화의 군신 간의 충성이라는 주제로 대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성립한 주제로서 다스림의 편함은 풍속조화의 목적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 상하층의 화합도 있었던 거지.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싸이 강남스타일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 했어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이전까지 상층 문화, 하층 문화는 굉장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대통령 취임식에 저런 저속한 음악을 불러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싸이가 맨 처음 데뷔했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저게 가능해? 방송에서? 거의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 그런데 어쨌든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게 일단 될 수 있었겠지. 물론 풍속교환은 잘 모르겠어. 이게 풍속교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필기는 하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털어볼게요. 마이크 잡히는 거 맞지? 봅시다. 고려소교는 영감펜 치시고 고려시대 중주의 상성세어 조선시대까지 공준연항에서 전승대가 부르는 노래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정의, 장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지. 역시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에다가 세팅해놨어요. 기형과 형성이 일단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봐봐, 어디서 왔대? 민간 노래에서 왔다. 자, 민간 노래가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첫 번째, 기원은 중국이다. 예시다. 쭉 얘기를 했고, 자, 중요한 거 예술 내용 플러스 형식이라고 뭐라고 그랬고, 형식은 잘 모르겠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내용이죠. 살짝 올려주세요. 그 주제는 보통 사랑이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비문학 읽듯이 읽으라고. 그런데 베이스는 문학 개념어거나 문학 배경 지식이니까 문학 배경식 같은 것들 체크하면서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라고. 계속 봅시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정으로 수용될 수 있을 까닭은 무엇일까? 물음표 Q. 대답을 해야죠. 바로 나오네요. 주제, 내용. 목표가 뭐야? 통치 구조가 있었던 거고, 왕권 공고히 풍속 교환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을 통해서 통치 구조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고, 왕권을 위해서, 풍속 교환을 위해서요. 역시 주제죠. 형식은 예법이나 음악이었던 거죠. 이때 그 과정에서 이런 주제를 담고 있었다면은 쓸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주제는 치환될 수가 있었고, 치환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편익될 수 있었다.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하층에서 상층 문화로 갔다. 그리고 1번 왕권 공고의 풍속교화, 3번
화합도 가능했다.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잘 들어. 지금 좀 수업을 잘 따라왔던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잡는 거랑 비슷하게 잡았을 거야. 수업을 잘 못 따라왔던 학생들은 뭐 어떻게 잡지 자꾸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량을 때려 박아. 어느 순간 습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이러고 있을 거야. 빨리 필기하세요. 자꾸 매칭을 시켜야 돼. 하나 더. 지우지 마요. 여러분 풀이가 틀렸잖아. 지우지 마. 색깔 펜으로 비교해가지고 그걸 다 고쳐내야 돼. 알겠어? 지워버리면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 지우지 마세요. 고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풀이 흔적은 그대로 남기는 거야. 수업시험 필기는 최대한 색깔 펜 쓰는 거야. 비교해서 다 고쳐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시가 나왔어요. 유해시는 풍이 실린 관저 첩제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구조.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쪽짝을 이룰 요조순간 군접은 상응되면서 주제. 내용.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자연과 사람.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주제다. 문안과 후비, 덕을 높이는 것. 부부간의 하락, 공경을 높이는 것 등등등등등등 해서 진득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체험 일과가 담게 된다라고 하면서 위의 내용의 예시를 바탕으로 적용 상수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별로 중요하기가 힘들어. 왜? 지금 고려 소교가 주제잖아. 중국 문화 얘기해봐야 우리가 종속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독자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보가치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5단락 정보가치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편이라고 하면서 특성이 있다. 왜? 이건 문학 이론이야. 기본적으로 장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떨 때 형성이 되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장르가 나오진 않아. 항상 역사적으로 뭔가 튀어나오는 거야. 역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이 그 역사가 중요한 거고, 하지만 얘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장르 구분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거든. 그 장르 구분의 당위성을 보통 문학사적 가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이나 비평 내용을 한 번쯤은 다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써드렸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독자성이라고요. 그래서 고려속의 독자성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같다. 즉 형식, 내용 표현 형식의 특성이 있다. 그 형식은 어떤 역할을 했다? 통일성 부여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뭐다? 기억. 그리고 궁중 연향 때문에 얘가 덧붙었는데, 예를 들면 뭐냐? 주제는 정선대, 그리움인데 플러스 송축의 내용이 있거나 플러스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 같은 거를 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동동다시해서 그걸 읽으세요라고 준 거예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비평을 왜 못 읽냐면 비평 교육이라는 단어도 몰라.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래. 뭐라고는 안 할게요. 그럼 문학 이론이래. 문학 이론은 맞지. 문학 이론은 맞는데 여러분, 문학 이론은요 뒤지게 많아요. 그렇게 범죄화시키면 안 돼.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 학파의 또는 한 학자 집단의 주장인 거야. 그게 그대로 지금 평가원 교수님 팀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그게 뭐냐고. 비평교육. 옛날엔 그랬잖아요. 내재론으로 읽어라 라고 10년 전에 개념 강의로 유명했던 3명 전에 얘기했지. 그 3명 다 나 빼고 2명이 전부 다 내재론 읽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학번이 90년대 말학번부터 2000년대 초학번에서는 그때 배웠던 내용은 다 그거였어요. 작품 감상 객관성을 위해서 내재론 읽으라고 했던 거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금방 바뀌어요. 전 학교를 10년 다녔지만 4년 다녀가지고는 굉장히 한 시대의 느낌밖에 못 봐. 더군다나 확확 변하는 이런 국어교육에서는. 자, 그럼 이제 그걸 적용해 볼 거거든? 그럼 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품 감상해 준 거, 작품 해석해 준 거를 줬다고요. 그럼 작품 해석해 준 걸 줬잖아.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억이 뭐야? 형식적 특징. 통일성 줬어요.
자, 두 번째. 주제. 내용을 잡아야지. 내용 주제는 뭐야? 여기 나왔지만. 그리움. 하지만 송축도 있다고요. 또 세 번째. 이 목적 자체가 공중연양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클럽? 잘 모르지만 클럽을 얘기하면 뭐 일렉존이 있고 무슨 뭐 힙합존이 있고 그래요. 아, 잘 몰라. 모르는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그럼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궁중음악인데 뭔가 쌍스러울 순 없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별과 동떨어진 시험.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은 이런 두 가지 특징, 주제적인 측면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덕. 덕이 뭐야 말 그대로. 유교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와 있다시피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풍속교화가 갈릴 수도 있겠고, 근데 봐. 곰배에 밥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평가원 생각이 너무 다른 게 뭐냐면, 화작은 독서 구조 처리의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고, 언어 매체에서 특히 언어 파트는 문장 수준의 미시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더라도 당연히 너희가 공부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낸 거야. 근데 애들은 하나라도 덜 하려고 해. 실제 하나라도 덜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암기한 학생들 많은데 올해부터는 몰라. 그래서 평가원도 그걸 몰라. 잘 들어. 이거는 외워야 돼. 그리고 이 비읍은 순경은 비읍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객체 높인 선어문 어디? 저거나. 그럼 봐봐. 뭔가 높이고 있잖아. 높인다? 송축인가? 이해됐어요? 단어 모르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라고 좀 단어 좀. 알겠어요? 그 다음 봐봐. 복은 잘 되란 얘기잖아. 확실한 송축이네. 덕이란 곰배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 받잡고 뭔가 덕을 어떻게 하라는 것 같아. 받잡. 복이란 님배에 받잡고 뭘 하라는 것 같아. 덕도 복도 혼을 낮아라 오소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덕 복이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느낌. 됐어? 아,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 자, 그럼 봐요. 얘는 뭐겠어? 아무리 봐도 의미를 모르겠어. 그럼 얘는 뭐야? 얘지. 얘죠. 됐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낸 지문이야, 이거는. 봐봐. 너희가 이거 내신을 보면은 곰배가 뭔지 배워요. 님배가 뭔지도 배워요. 하지만 내가 그걸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보나마나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 작품, 이 지문을 낸 이유는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평문 털고 나서 그걸 어떻게 작품에다 적용하는지 그 느낌을 보여주는 거야.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정확히 평가원에서 이렇게 요구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좀 더 평가원의 욕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동동이나 가시리 작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사실 전제에서 냈어요. 왜냐면 평가원 지금 교수님이 계신, 평가원 교수님으로 계신 세대가 국정교과서 세대예요. 국정교과서. 교과서가 일종이야, 일종. 국정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평가원 교수님 세대는 이걸 다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이걸 몰라? 이런 느낌이야. 어쩌겠어. 애들 모를 텐데.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의 모르는 상황을 배려해서 잡아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봅시다. 그러면서 아까는 뭐야? 정월. 정월이 뭔지 몰랐어도, 아, 설마 정월을 모를까? 정월 대보름도 모를까? 알겠어. 모를 수 있지. 2월, 3월. 야, 씨, 그러면 이제 정월은 뭐야? 1월이지. 근데 1월이지 왜 정월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 봐봐, 이제 그러면. 정월, 날인 물. 아우, 녹죠 하는데, 야, 녹는 건 뭐냐? 물이지, 물. 아, 물은을 옛날에 물로 썼겠구나. 얘기했죠? 제가 곧 중세국어는 뭐라고? 소리 나는 대로 읽어. 두 번째는 비교 추론해. 한자어든 현대어든. 그러면 녹아서 한온데, 녹아서 흐르는 게 뭐겠어? 물이겠지. 이해됐어요? 1월부터 원래 봄이야. 우리나라 절기상.
그래서 물이 녹아 흘러요. 누리 가운데 나곤 뭐마 하울로 열셔. 하나도 모르겠어. 넘어가도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잡자고. 근데 봐. 몸땡이. 하울로, 홀로? 모르겠지만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 그러면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현, 등, 불, 다오라. 솔직히 뭔지 모르겠는데 봐봐. 등불은 알잖아. 아, 이거 등불이구나. 다오라? 같다? 닿다? 모르겠어. 근데 주제가 뭐래? 그리움이나 송축이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등불 같다? 만인을, 등불이 비치겠지. 아, 그러면 아마도 내가 누구를 그리워하는 상황에 송축하는 주제 정석까지. 그러면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등불 같고 만인을 비칠 그런 느낌 같다. 정도만 잡아봐도 충분하다고. 이해됐어요? 아니, 다른게 어떻게 읽을 건데, 도대체. 이렇게 읽는 거라고. 거의 번역하듯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계속 갑시다. 3월 나며, 개, 한, 아으, 만춘. 봐, 봄이 왔죠, 이제. 달의 고지여, 꽃이겠죠. 남이 부러워할 것을, 즈을 지녀나셨대. 드시셨다, 뭐 이런 비슷한 나온 것 같고. 어쨌든 보니까 송축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얘 묶어가지고 송축이구나. 확실하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정도 느낌을 보라는 거. 비평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게끔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는 줬잖아. 됐어? 딱 이 정도예요. 아니, 왜 외워서 풀 거면 외워서 푸세요. 근데 어차피 안 외우잖아. 외운 것도 없잖아. 아는 작품은 있긴 해. 없잖아. 이렇게 하라고. 산책 올려주세요. 복습해야 돼, 여러분. 이상한 자꾸 문제 풀라 그러지 마요. 어차피 못 풀어. 아는 게 있어야 풀지. 연습하세요. 복습하세요.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제발.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 2번이고 3번이고 하루, 3일, 한 일주일 텀으로 한 번씩 보시면 시간 훅훅 줄 거야. 그 다음 봐봐요, 여기도. 이별과 동떨어진 시어를 형식적 통일성을 위해서 반복하고 있죠. 따라서 얘가 1번 또는 3번일 거야. 자, 그럼 볼게요. 가시리. 같나? 가시리. 나는. 바리고 가시리. 같나? 왜 같나일까? 그리움. 송축. 그리움 같잖아.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주제라고 했다면 당연히 갔나? 나를 버리고 갔나? 100%는 아니고 한 40, 50%라도 이렇게라도 느낌을 잡을 수 있다니까. 계속 봐. 날러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갔을까? 됐어요? 근데 어차피 저렇게까지 못한다고 하실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잡을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왜? 야, 지금 와서 작품 정리해봐야 몇 개나 하겠어? 한 10개 하겠니? 어차피 정리한다고 안 돼, 이건. 물론 여러분이 공부를 해왔고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렇게. 근데 못해,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런 느낌이라도 잡으라고. 소리 나는 대로 계속 읽어봐. 그럼 느낌이 있어.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었잖아. 어이구. 계속 봅시다. 잡사와 두월이, 봐봐. 그리워하는, 그림이라는 정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겠어요? 단절이나 이별에서 오는 그런 정서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래 놓고 보면은 보이지, 이게. 잡사와, 잡아, 두월이 마면 서남에 아니올까봐 서러운 님 보내옵니다.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님을 보낸 거야. 어떤 님? 서러운 님. 보내. 됐어? 이 정도는 읽는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처리 가능한 정보 가지고 처리하시면 돼. 아, 선생님 처리 가능한 게 없는데요. 수업 시간 보고 백수 하라고, 제발. 가셨으면 오세요, 다시. 그렇겠지? 이 그리움의 상황 정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럼 봐봐.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하거나 평소에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에서는 진짜 한참 못 미치는 정보 처리를 했어요.
해석이 거의 안 돼 있잖아. 아니야, 돼 있어. 봐. 송축 있잖아. 복덕, 받잡고. 맞죠? 꽃 같다 그랬고, 등불 같다 그랬어요. 송축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님을 그렇게 얘기한다. 그림의 정서도 어느 정도 묻어 있죠.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나 버리고 갔단 말이야. 당연히 그림이죠. 갔으면 빨리 오면 좋겠대. 그것도 그림이죠,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서러운 이미지만 보내버렸대요. 다시 왔으면 좋겠대요. 왜 못 잡아, 이걸?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생각하면서 또 사는 건 또 아니야. 계속 봅시다. 35번. 가를 위해 잡아. 비평문을 냈기 때문에 가. 비평문의 주제 구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됐죠? 일단락 내용이긴 한데 뭐 정보 가치가 낮다면 넘어가세요. 시경의 풍 맞죠? 중국이었고 기원이었잖아 이게. 그래서 왔잖아요. 1, 2단락 주제 흐름대로 왔어. 3번 시경의 풍에는 민중의 삶이 맞잖아. 민중의 삶에서 어디로? 상층문화로 왔으니까. 근데 잘 봐. 이게 존나 중요한 주제였던 거야. 따라오세요. 이게 주제다. 왜?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뭐가 정답? 바꿔놨잖아요, 지금. 됐어. 괜히 자신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1번 선택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돼? 실수하는 거야. 실수 안 했으면 운 좋게 4번 고른 거고. 알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낼 건 뻔하다니까. 얘들아, 수학, 나 요즘은 잘 모르겠어. 근데 1, 2, 3, 4번 나올 거 뻔하지 않냐? 라떼는 보통 1번 문제가 뭐 지수로그 문제였던 것 같고, 2번 문제가 뭐 수열 문제였던 것 같고, 3번 문제가 뭐 극한 문제였던 것 같다. 요즘도 그러냐? 잘 모르겠어. 우리 때는 그랬어. 그럼 진짜 1페이지는요, 10초 컷이야. 이 느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 정형화돼 있다니까요. 정형화돼 있지 않았다. 주제구조. 모르겠으면 따라와. 그냥 따라와. 내려놓고 따라와.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말고 그냥 덮어 씌워. 포맷 헤어 워리. 덮어 씌워. 그게 제일 빨라. 고치려고도 하지만 그냥 아예 그냥 따라와. 계속 봐. 기억 디귿을 바탕으로 나와 나를 설명해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 기억 디귿 되게 중요했다고. 역시 냈죠. 첫 번째는 뭐야? 형식 통일성. 두 번째는 뭐야? 내용 주제. 세 번째는 이변과 동떨어진 시효. 그럼 봐. 기억이 아까 뭐였어요? 형식 통일성. 맞죠? 계속 반복되니까. 굳이 이걸 후렴구 봐봐. 고려 소교의 특징이 뭐예요? 3분후예요. 3분후. 3원복. 분절체. 후렴구. 어차피 기억도 못 하잖아. 기억도 안 나잖아. 내신 때 안 했냐? 어차피 기억도 안 나. 몰라. 비평 봤어. 봤더니 어때? 그리움하고 아무 상관. 동동다리가 무슨 뜻이야? 다리? 동동? 다리? 모르겠어. 그냥 뭐야? 아, 반복, 형식, 통일성 부여. 이번 선지. 나의 서사에서 아우동동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억의 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건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야? 아우동동다리가 기억의 예지. 잠깐 뭔 소리야 이거. 아우동동다리가 기억의 예지. 맞죠? 아우동동다리가 기억의 예지. 맞죠? 맞잖아. 진짜 별거 안 내잖아. 작품 해석 어디서 냈어 도대체? 야, 25번의 작품 해석 묻고 있니? 26번은 작품 해석 묻고 있니? 아우동동다리는 반복되는 형식적 통일성 맞니? 아니니를 묻고 있잖아요 지금. 작품 해석 암기가 아니라니까. 3번 선지 봐. 나에서 서사에 아우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니은의 예래요. 봐.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뭐야? 얘가 아닌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림과 송축이냐는 거죠. 맞잖아, 그림과 송축. 맞잖아요. 아, 주제. 그림과 송축. 정답 3번. 됐어? 알겠어요? 자꾸 이상한 짓 좀 그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 푼 거고, 풀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제발. 설령 여러분이 동동을 외우고 가시를 외운다고 26번이 풀렸겠냐고요. 해석을 안 겠다고 풀렸겠냐고요. 비평을 주제구조 잘 잡고 그 비평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석 중고로 나와 다를 적용. 됐어?
27번. A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론 봐. 주제. 거기 있잖아. 내용. 자,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 이 명시적이진 않아. 그런데 역시 가의 주제 내용을 보면은 그리움이란 게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주제였고 홀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홀로, 혼자, 외로움 100%는 아니겠지만 60, 70% 이상 가능한 그런 정서죠. 2번 선지. 물술의 한 쌍, 만춘 다리꽃, 집의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시를 산 적이 없는데. 그런데 봐봐. 한 쌍이라는 게 사랑이래. 꽃을 닮았대. 당연히 그러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높게 생각하기 위해서, 사랑을 높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이 가능한 거죠. 3번 선지. 주제자는 화락. 나왔잖아, 그대로. 이별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단절은 맞잖아. 왜? 가고 왔으면 좋겠다. 맞네, 이별이네, 이별. 주제 좁히고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발췌독이 아니야. 주제 구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보여요. 자, A의 대칭 구조가 있대요. 다의 1년과 2년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 보자. 다의 1년, 2년.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가 어디 있어? 대상의 변화가 어디 있어? 대상의 변화. 여러분, 봐. 일치 세부내용 일치 발췌독 아니야. 주제가 뭐냐고. 상황이 뭐냐고. 주제 상황 변했어요? 다시 해서 주제 상황 변했냐고 지금. 아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니는 가셔버렸어. 날 버리고 가셔버렸어. 나는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일단 보낼게. 변하지 않았다니까. 주제가 이미. 정답 4번 끝이라고.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딱 잡아야 돼. 내신하고 느낌 확 달라요. 저 내신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내신 수업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내신이 이런 스타일로 잘 안 가르쳐요, 저는. 물론 내신도 이렇게 풀면 쉽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내신이 어떻게 해주냐면 예를 들면 덕은 여기서 뭐야? 야, 곰배는 이거야. 왜요? 림배는 이거야. 왜요? 옆에다 그림 그려주고 비유법 뭐가 쓰였어? 표현법 뭐가 쓰였어? 내신에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겠죠. 내신은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역할이 아니잖아. 내 역할은 그냥 애들이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내더라도 다 맞게 하는 역할일 뿐인 거야. 마찬가지야.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든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했든 수능에서 여러분이 다 맞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게 뭐라고? 딱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돼. 모르겠어? 배운 대로 복습해. 필기한 거 복습해. 올라와서 다시 읽어봐. 그러면 느낌이 잡힐 거야. 아시겠죠?